좋겠지만 그때 한때 이런 거를 깨야 돼요. 한때 남자애들 그러면서 크는 거고 호기심에 다 커버되나요? 그걸로 되지 않고 성은 잊혀지지 않는 거고요. 그리고 이거를 그냥 묻어뒀을 때 대구에 있었던 초등학교 6학년, 9학년 집단 사건 같은 경우는 나중에 지나서 다 피해자, 가해자가 우울증이 됐거든요. 그것은 처리를 안 할 때는 병이 들어요. 그리고 이거 연구 결과 이제 이거는 뭐 오해 없으시기 바라는데 성매매를 하는 여성 중에서 미국의 논문도 한두 번 나온 게 아닙니다. 성매매하는 여성 중에서 성폭행 피해 당한 사람이 40% 50%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한 인간의 일생에 영향을 미치는 이런 면에서 여러 가지로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희망은 뭐냐? 희망은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집중적으로 하는 거는 첫 번째, 내 아이도 음란물 때문에 아무 대비 없을 때 첫 번째 어떤 일을 할 수가 있어요. 동생이든 누구든 뭐 할 수 있어요. 그거를 기다리고 있는 게 차라리 현명하다. 그럴 수 있다고. 바라는 게 아니고 그럴 수 있다라고 해서 난 그럴 때 어떻게 할까? 이런 걸 준비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첫 번째, 처음 일 딱 저질렀을 때 정리를 잘하면 정말 이건 우리가 확인한 바인데 전화위복이 됩니다. 전화위복. 왜? 어리버리 뭔지 모르고 했다가 그때 정말 정확하게 정리하면 멋진 아들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타임을 놓쳐선 절대로 안 된다. 첫 번째가 중요하다. 예. 네. 자, 그렇다면 이제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우리 아이가 정말 성범죄에 연루가 돼서 우리 아이가 가해자가 된다, 아니면 피해자가 된다,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하면 좋을지 많은 궁금증들이 있으실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제가 직접 부모님들의 궁금증을 들어봤습니다. 저희 아이가 사춘기인데요. 지금 이성 친구와 교제를 하고 있거든요. 카톡하고 자주 만나려고 하고 막 손도 잡고 그랬대요. 어깨동 무도 하고 중학생인데 그런 걸 어떻게 교육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말라고 자꾸 얘기를 해야 되나? 책임질 행동하면 안 돼. 네, 그 얘기를 하겠지. 막 무조건 뭐 여자애 무조건 못 만나고 남자애 무조건 못 만나고 그러는 게 아니고 뭐 교회든 어떤 봉사활동이든 이런 식으로 아이들이 이렇게 쉽게 접촉을 하는데 이상한 쪽으로 생각이 안 가게끔 부모가 주선해서 같이 만나는 자연스럽게 만나는 그런 교제가 필요한 것 같아요. 숨어서 만나면 애들이 음란해질 수밖에 없거든요. 내 아들이 성범죄자라고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한 번도, 단 한 번도. 그 잘생긴 아들이. 저희도 그죠? 그치. 저도 우리 아들이 그런 거는 생각해 본 적이 없네, 진짜. 일단 생각은 하고 싶지 않아. 저도 그렇게 어떻게 될까 하는 생각해 본 적이 없었는데 당했을 때 어떻게 생각할까 그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 애가 하지는 않겠지만 당할 수는 있잖아요. 얘 아이한테 좀 정신과적인 상담을 저는 받게 할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가 평생을 살면서 그걸 수치심으로 여기지 않고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게 너가 뭐 원하거나 너가 유도해서 생긴 일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의 그냥 우리가 살다가 우연찮게 일어날 수 있는 뭐 지진이나 예를 들면 재난 나는 이런 거라고 생각하고 그 아이한테 해주고 싶어요. 가해자가 돼도 치료를 해주고 뭐 딴 사람한테 피해가 안 가게끔 조치를 취해야 되지 않을까. 진짜 그렇다면 나한테는 소중한 자식이지만 남들이 볼 땐 괴물로 보일 거니까. 딸이 만일에 성폭력을 당했다. 그러면 이제 조금 빨리 경험했을 뿐이다. 아무것도 아니다. 네가 원한 게 아니었기 때문에 거기에다 의미를 두지 말라고. 네 몸이 되게 소중하다고. 그렇게 얘기해줄 것 같아요. 네, 그래도 요즘은 참 어머님들의 생각이 많이 달라지신 것 같기는 해요. 네, 그렇죠, 네, 선생님? 많이 달라지셨어요. 근데 일단은 내 자식이 피해자가 되는 것은 상상해 봤지만 가해자가 되는 것은 별로 상상해 본 적도 없고 상상하고 싶지도 않다. 저도 마찬가지고 예은 씨도 마찬가지 아니세요? 아들 가진 엄마들 마음이 똑같은 것 같아요. 특히 그쵸. 아들 가진 엄마임에도 불구하고 가해자가 될 순 없다. 피해자가 되는 상상은 해봤다. 이런 네. 말씀을 하시니까요. 그렇죠. 근데 이런 마음에서 갑자기 정말 내 아들이 가해자라는 얘기를 듣게 된다면 그게 현실로 온다면 받아들이기가 너무 쉽지 않을 것 같거든요. 그렇죠. 선생님. 그래서 처리는 둘째치고 엉망이 되는 거죠. 네. 이쪽 저쪽 다. 사실은 어제 기회 있으면 이성교제 때 스킨십을 하는 문제에서 성폭행이 일어나는 거를 데이트 강간이라고 하는데 이것도 큰 문제이긴 합니다. 그래서 이거가 전 세계에서 이 부모들이 교육하면 다 줄일 수 있어요. 어려운 게 아니에요. 전 세계에서 10대가 당연히 스킨십 하죠. 저도 중2 때 은섭이 오빠랑 키스 2번 했는데. 예,
그 당연한 거 60년대도 했는데 지금한테 안 하겠어요? 근데 부모의 그 보는 데서만 만나라. 그건 웃기는 얘기라고 생각해요. 더 나가서 어디까지 선을 왜 그런지를 얘기해 줘야 되는데 딴 거는 둘이 좋아서 하는 거는 숨기든 말든 어떻든 한다 쳐도 불상사업 막아야 된다면 데이트 간간은 줄여야 됩니다. 네덜란드라는 나라는 데이트 간간이 10대가 제일 적어요. 제일 적어요. 제일 적은 이유가 뭔지 아세요? 10년 캠페인 한 거예요. 뭐라고 캠페인했냐? 스킨십 둘이 하는 거 좋다. 그러나 No means no라는 캠페인을 벌입니다. 이게 뭐냐면 둘이 스킨십 하다가 여자들은 남자와 다르게 섹스를 한다는 성관계까지는 굉장히 복잡한 사람이에요. 한 번의 섹스가 임신할 수 있는 여지가 무의식적으로 다 알고 있기 때문에요. 키스까지는 해보고 싶어 한단 말입니다. 근데 이제 키스가 문제거든요. 여기까지 이렇게 하고 되고 있는데 남자애는 섹스 쪽으로 향해 있기 때문에 호르몬이. 그러니까 여성이 자발적으로 키스를 스킨십을 하면 쟤는 섹스를 원한다라고 단정을 줘요. 그래서 키스까지 하다 보면 이제 힘으로 밀어붙여서 이루어지는 섹스를 데이트 간간이라고 그래요. 이거는 피임 준비할 수도 없죠. 피임 안 되면 임신되죠. 임신 낙태 같은 거 엄마한테 죽어도 말하기 싫으면 혼자 해결하려면 원조교직까지 하죠. 데이트 간간이라는 것이 파생되는 문제는 너무나 커요. 한순간에 무너져요. 그래서 하는데 이건 뭐냐면 여자고 남자고 둘이 원해서 아무리 애들도 할 수도 있다. 스킨십 자체가 무슨 죄예요. 하는